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플러스 그리스로마 신화의 한오림입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제목에는 비너스란 말을 썼지만 내용에서는 지난번 같이 그냥 비너스의 그리스 이름 아프로디테를 씁니다. Aphrodite, Aphrodite,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오늘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으로 확정된 사건을 나눕니다. 미의 여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안 예쁜 여신이 있나요? 없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듯이 신화 속의 여신들은 무조건 예쁜 겁니다. 여신뿐이 아니에요. 그 하급신인 님프들도 하나같이 예뻐요. 그런데 그런 미녀들만 모인 신들의 세계에서도 아프로디테는 제일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최고의 미녀신으로 아주 공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어떤 기관이 공인했는데? 땅. 네, 그 최고 미녀 공인 과정이 있었지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신들은 죄다 룸펜입니다. 신이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이유도 없지. 무슨 주택난이 있나 뭐가 있나. 사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서 늘 심심했죠. 그러던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님프 테티스와 엉뚱하게도 인간왕 펠레우스와의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결혼식에 모든 신들이 초청됐죠. 왜 신들끼리의 결혼식도 아닌데 모든 신들이 선물 들고 부조금 들고 다 왔냐? 네, 이 결혼식에는 왕초신 바람둥이 제우스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뭐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바다의 님프 테티스가 바닷가에서 발가벗고 낮잠을 잤다 이겁니다. 벌건 대낮 해변에서 낮잠을 자는 거야 자유지만 여자가 좀 조신하게 하고 잤어야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보랴 하고 홀랑 벗고 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천상에서 그걸 내려다보며 즐기던 바람둥이 대신 제우스, 얼른 인간왕 펠레우스에게 가서 저 예쁜 테티스가 바닷가에서 홀랑 벗고 자고 있으니 얼른 가서 덮쳐 하고 바람을 넣어줬어요. 게다가 네가 테티스를 덮치면 테티스도 신이니까 요렇게 저렇게 변신해가며 반항할 거다. 그럴 때 요렇게 나오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나오면 요렇게 하라는 요령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죠. 제우스는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해서 그런 데는 도사거든요. 역시 음흉한 인간인 왕 펠레우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얼씨구하고 바닷가로 달려가 테티스를 덮쳤죠. 근데 정말 제우스가 미리 일러준 대로 테티스 그녀가 만만치가 않아서 참 오래 엎치락 뒤치락 했죠. 펠레우스는 제우스가 코치해준 대로 누르고 제압했죠. 테티스는 결국 인간이라도 완강한 남자라 육체적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몸을 빼앗겼고 다른 신들과 달라 인간인 펠레우스는 결혼까지 하자고 덤벼들어 결국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신과 인간의 결혼식이었거든요. 이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의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티스 공원입니다. 물론 물의 님프 이름이라 이 공원 안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죠. 나는 자동차로 그 캐나다 횡단 여행 중에 여기서 테티스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반가워서 촬영을 해뒀고 오늘 참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왜 그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그 예쁜 테티스를 자기가 직접 덮치지 않고 인간 왕에게 넘겨줬을까요? 네, 물론 벌써부터 자기가 덮치고 싶었죠. 그런데 신탁을 받아보니까, 즉 신점을 쳐보니까 테티스를 덮쳤다가는 바로 아들이 태어나서 제우스를 축출시켜버릴 거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포기했죠. 그러면서도 제우스란 놈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인간왕 펠레우스를 시켜서 테티스를 덮치게 한 거죠. 자기는 그 덮치는 광경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으로나 즐기려고요. 제우스는 관음증 환자이기도 하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펠레우스가 테티스와 결혼식까지 하게 해놓고는 자기는 주례를 선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그리고 쫄자 신들로서는 최고신 제우스가 주례를 한다니까
이럴 때 최고신에게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히려고 죄다 모인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아주 하필이면 브라의 여신 에리스만 초대해서 빠졌던 겁니다. 아마도 브라의 여신이라 흥겨운 결혼식 판 깨기 딱 좋은 여신이니까 주최 측이 일부러 살짝 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브라의 여신 에리스로는 존심상에 성질이 안 났겠어요? 게다가 자기 주특기가 브라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불화를 일으켜 그 화기애애한 결혼식 피로연을 깨기로 합니다. 일부러 그 파티장에다가 최고의 미녀에게 준다 하는 쪽지를 붙여놓은 황금 사과 한 개를 던져놓은 거죠. 사실 이거요, 그 순간으로 해서 정말이지 체질적으로 질투심 많은 여신들의 세계에서 핵전쟁이 터진 겁니다. 돈 가치로 따져 황금 사과 따위가 문제가 아니죠. 하급 여신들 따위야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낄 생각도 못하고 우선 도도하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이 얘들아, 황금 사과는 내 거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제우스의 딸이며 전쟁과 지혜의 아테나 여신이 그녀는 바람이나 피우는 껄렁한 남신놈들하고는 결혼도 안 하겠다 하고 독신을 지키는 오기 넘치는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그가 나섰죠. 그 황금 사과는 내 거야. 그런데 보직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있겠어요? 손 뜨거. 황금 사과는 내 거야. 이러니 3파전으로 최고의 미녀신 경합이 일어났죠. 이건 존심이 걸린 문제라 한 채 양보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런 최고급 3미녀신을 놓고 하나를 선발하는 그런 막중한 심판은 어느 신이 맞느냐? 네, 이런 건 정말이지 신들의 입장에서 못합니다. 심사 대상은 다들 최고로 센 여신들인데 그래서 뽑아준 여신에게는 이쁨을 받겠지만 경합에 떨어진 두 여신에게는 아주 왕창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노릇 못해먹죠. 그래서 제우스부터 그런 판결은 안 맞습니다. 모든 신들이 그런 직책은 안 해요. 그러니 어쩝니까? 세 여신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황금사과가 자기 것이라는데 그래서 심판관을 차라리 자기네 신들로서는 우습게 취급하는 하급인 인간을 택한 거죠. 즉 인간 남자인 소아샤,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트로이 왕국의 왕자 파리스에게 넘긴 겁니다. 참 그런데요, 원래부터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서는 정의인이 뭐니 하는 게 없었어요. 근세에 이르러 생긴 사법부의 심벌인 정의의 여신상 아시죠? 사진으로 보셨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 같죠? 그거요, 그 구라예요. 순구라. 사실은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서는 정의의 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불의만 판을 쳤죠. 그러니 뇌물도 아주 공개적으로 그대로 통할 수밖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3파전에 출전한 새 후보 여신의 부정선거, 노골적 뇌물쓰기 공작이 시작됩니다. 우선 최고신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왕자 파리스에게 If you choose me as the most beautiful goddess, I will give you all of Asia Minor.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를 포함해서 중동 전체 지역을 주겠다 이겁니다. 당시로는 거기까지가 세계의 끝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자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답게 파리스 왕자에게 If you choose me as the most beautiful goddess, I will help you win all wars. 어떻게? 네, 전쟁 여신 아테나의 오른손바닥 위엔 뭐가 있어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역시 달랐습니다. 파리스에게 뭘 준다고 했을까요? 질척질척한 사랑의 여신답게 If you choose me as the most beautiful goddess, I will give you the prettiest woman in the world as your wife. 나중에야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여자는 처녀도 아니었어요. 유부녀였어요. 당시 현직 스파르타의 왕비였다니까요. 그런데 파리스는 그 뇌물에 제일 끌렸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여성과는요, 무슨 놈의 처녀성이니 지성이니 학벌이니 교양이니 성격이니 내조니 안살림이니 하는 거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무조건 이쁘면 최고였죠. 그러니 파리스가 그 뇌물에 넘어가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로디타가 신들 세계에서의 경연대회에서 이겨 황금사과를 차지하고 최고의 미녀신 자리를 따냈죠.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은 난 겁니다. 여기서 헤라 여신과 아테나 여신의 눈이 도끼로 팍 빛났습니다. Paris, you bastard. Just wait and see. I will get you. 그러니 보세요. 결국 이 뇌물성 부정선거의 결과로 해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짜놓은 각본대로 되어간 겁니다. 그 후 우주 최고의 미녀 뽑기 판정관을 했던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가 서쪽에 있는 그리스 남쪽의 스파르타 왕국에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환영시장 자리에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인간 여자 현직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본 겁니다. 둘 다 끼가 있었던 연놈들의 눈에 스파크가 팍 일어났습니다. 국빈인 파리스는 스파르타 임금인 남편 몰래 그녀를 꿰차고 그냥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토껴버립니다. 그러니 그 싸움 잘하는 나라 스파르타 왕실과 국민들이 전심상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온 그리스 여러 나라까지 모두 다 성질들이 나서 트로이와 싸우자고 연합군을 조직해 원정에 나섰죠. 그래서 훗날 10년에 걸친 그리스 연합군 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을 하여 그때부터 수많은 양쪽 병사들이 서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 피 흘리다 죽고 불쌍한 과부들과 애비 없는 자식들을 무더기로 양산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과는 생김새는 같아도 전혀 다른 피가 흐르는 표독스러운 악질 여신들 헤라와 아테나로서는 기딴가 할 게 뭡니까? 남신들도 마찬가지. 힘없고 불쌍한 인간들을 대리전쟁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양쪽으로 편갈라서 응원하며 비트기는 살육전을 즐겼죠.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편에서 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진짜 속성을 끝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